윤 대통령이 끝까지 가겠다. 예. 이제 끝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가 뭐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지금 물러서게 되면 뭐 완전히 그냥 죽을 테니까 그 윤 대통령이 정신 나간 저럼 국민의힘은 조기 하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탄핵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러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아마도 내가 보면은 탄핵을 왜 해야 되는데 하야를 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패한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는. 내가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해가 이러면 나라가 계속 갈 수가 있는지. 그러나 딱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잡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무게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죠. 하야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의 전국 안정화 TF는 하야 시점을 내년 2월 또는 3월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냥 한동훈이 이야기겠죠. 한동훈이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하야 2월 3월 하고 2달 만에 이런 대통령 선거하자. 그럼 한동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정신 나간 애들인 겁니다. 한동훈이 죽었다 깨어나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이런 표 찍기보다 그냥 이재명이 몰표 줄 겁니다. 한동훈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대통령한테 조기 하야하십시오. 2월 또는 3월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하야를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탄핵당해야 되는데 그걸 답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냥 뭐 국민이 원하니까 그게 한동훈이 답입니다. 국민 전체가 원하니까 그냥 직무 배제하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원하지 않잖아. 이렇게 거짓말쟁이야. 90% 이상의 사람들 한동훈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뭡니까 직무 배제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력을 가했는데 여기에 군 출신의 이게 국힘당의 강선영 의원이 군 출신인 모양이네요. 군복은 수의다. 장군 출신 국힘당 여성 의원이 똥별들에게 내리는 뼈아픈 일침. 이번에 여러분들 별들 수준 이하죠. 그러니까 전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침이 이런 발생하게 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똥벌대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밥벌이 못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는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쓰레기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쓰레기란 것은 자기 밥 그릇 밥값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밥값 못하는 사람. 여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불효령. 사나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특전사 지휘관들 부끄럽다. 그거는 뭐 하려고 달고 다니노 이놈들아. 장군들 이거는 뭡니까? 그 앞에 달고 다니는 거 그거 왜 달고 다니나 이야기죠. 질질 짤기는 왜 짜냐 이야기. 장군들이나 돼가지고 그게 대한민국 지금 똥별들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냐 이야기죠. 군인들 여러분 하는 걸 보니까 훈련을 전혀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 친구들아 뭐 달고 사나이 대가 한 번 태어나 죽는데 두 번 죽냐? 왜 찔찔 짜냐 이놈들아. 자 이렇게 이러면 사방에서 언론이 떠들고 방송이 떠들고 보좌진들이 뭡니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각하 조기 그냥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뭡니까? 그때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전부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살아본 인생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되옵니다. 다 가짜인 겁니다. 내가 아니 되옵니다라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주변에서 뭡니까? 그렇게 다 물밀듯이 이런 압박이 올 때 윤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딱 중심을 잡는 겁니다. 뭐냐? 탄핵한다 이야기죠. 탄핵까지 간다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직접 법정에 소명하겠다. 예. 완전히 다 까발리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는지를. 예. 어차피 죽는 거다 이야기죠. 내가 여러분 이렇게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냥 죽기로 결심하면 되면 그 다음에 사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부지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죽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해야겠다. 윤석열이가 이런 돈을 처먹었습니까? 윤석열이가 뭡니까?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윤석열이가 뭡니까?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었습니까? 윤석열이가 뭘 한 겁니까? 윤석열이가 이런 내란을 벌린 겁니까? 아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은 내란을 범하지도 않고 돈을 처먹지도 않았고 이런 나라를 팔아먹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죠?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그렇게 했다 이야기죠. 선거 부정을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계엄을 해서 일망타진해야겠다. 그런데 실패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계엄 마치고 이러면 계엄이 무산됐을 때 본인이 측근들이 한 이야기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돈 먹었으면 찔리겠죠. 돈을 먹었으면은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다행스럽게 가는 겁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런 사과를 한 거는 불편함을 드렸기 때문에 사과한 거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도저히 이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행편이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영상 하나를 남조선 쓰레기라고 이런 표현한 겁니다. 남조선의 기생충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바깥 못하는 장군, 바깥 못하는 사병, 바깥 못하는 국회의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 대통령한테 하야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주변에서 빨리 이야기해라 빨리 이야기해라. 빨리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딱 시간 보고 어차피 뭐죠. 대통령은 된 거 아닙니까? 한번 탄핵을 당하 이러면 대통령 박탈되더라도 대통령 한번 해먹은 거죠.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딱 볼 때 중심 딱 잡고 그 다음에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이라 한번 살다 가는 거니까 그래 계엄 실패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엄은 실패한 거니까. 자 그렇다가 여러분들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윤 대통령이 딱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이 함께 왜 여러분들 의논 안 했겠습니까? 정진석이가 여러분 왜 의논 안 했겠냐고. 비서실장한테 왜 이러면 안 물어봤겠습니까? 비서실장이나 인간도 뭡니까? 부정성에 젖어 있다는 걸 본인이 다 아는 겁니다. 대통령이. 권영세, 권성동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치판이 전부가 뭡니까? 암이 전이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다음 주제가 서버 포렌식인데 서버 포렌식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선관위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렌식이 아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장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전투표장에 가가지고 신분증을 보이면은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지가 출력되었습니다. 딩동댕 투표지가 나옵니다. 체크부터 시작해 이런 투표지가 나오는 시간이 20초가 걸립니다. 20초가. 모든 전산망들이 중앙선거관의 메인 서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청운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전부가 전산망이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원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예. 사전투표장에 사람이 오게 되면은 2장당 1장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지 3장당 1장을 만들지 4장을 1장당 만들지를 결정하는, 그게 조작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들이 2024년도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좌파 단일 교육감 후보와 함께 이런 표를 어떻게 줬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서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첫 번째 종로구 1투표소에 사람이 오게 되면 20초 걸립니다. 시간이 10분초니까 0000 첫 번째죠. 두 번째 이름 또 투표자가 옵니다. 그러면은 000020이 딱 나옵니다. 출력이.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은 000040초에 표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가짜표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0020 다음에 그냥 3초 만에 가짜가 000023에 이런 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진짜 표는 20초, 가짜 표는 3초가 걸리는 겁니다. 그 내역이 로그인 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첫 번째 칼럼이 일렬 번호, 두 번째가 투표지 발급 시간, 투표지 발급 시간을 시간별로 초별로 이러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게 포렌식을 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포렌식을 하게 되면 3초짜리만 딱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전국에 3,500개 읍면동 가운데 전수조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개 내지 2개의 읍면동을 여러분들 딱 선택해 가지고 보면은 20초 3초 나오면 그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장당 1장을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20초 3초 20초 3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기록이 다 여러분들 포렌식에 잡히는 겁니다. 3장당 1장을 여러분들 도둑질 하게 되면 20초 40초 60초 그 다음에 뭐죠? 63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긴급하게 저한테 여러분들 연락해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라. 포렌식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포렌식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다. 3,500개 여러분들 읍면동 가운데 한 2개만 여러분 선택해 가지고 바로 보면은 3초짜리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은 2장당 3초짜리가 계속해서 나오면 2장당 위조투표지를 1장을 집어넣은 것이고 3장당 20초 3장당 3초짜리가 여러분들 투표지가 발급이 됐으면은 그러면 3장당 1장을 위조투표지 집어넣은 거다. 자, 선관위 전사는 로그인 기록만 있으면은 10분 내에 전산 조작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첩사가 서버로 포렌식을 확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7월 달에 국정원 여러분들 서버 포렌식 결과만 이용하더라도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그대로 다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로그인 기록은 변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그인 기록을 변조하게 되면은 숫자가 틀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여러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 1번은 서버에 남은 로그인 기록은 제거할 수가 없다. 로그인 기록은 제거할 수가 없다. 로그인 기록을 제거하면은 금세 표시가 난다. 숫자가 줄어든 증거가 남게 된다.
따라서 조작범들은 로그인 기록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 이게 로그인 기록입니다. 예. 모든 컴퓨터는 접속을 하게 되면 순번이 남고 발급 번호가 남고 발급 시간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급 시간이. 여러분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 도둑질하게 되면은 이렇게 1번 060000 6시 00분에 여러분들 한 장을 여러분들 투표지가 교부가 된 겁니다. 2번 060020 6시 20초에 여러분 한 장이 여러분 나간 겁니다. 3번 060040 40초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짜표가 3초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43초에 가짜표가 한 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로그인 기록이 바로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대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포렌식을 하게 되면 20초마다 이런 표가 로그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3초짜리 이름들 로그인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경우는 3장당 한 장을 조작을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길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수조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3,500개 읍면동 가운데서 한두 개만 여러분들 보면 바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한 것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겁니다. 동단위 자료는 10분 안에 바로 부정선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장 한 명당 20조가 소요됩니다. 진짜 세 표당 가짜 한 표를 투입하면 20초 그 다음에 조작표의 경우는 3초가 걸립니다. 동단위 로그인 기록만 보면은 10분도 걸리지 않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긴급히 방송을 해달라. 왜냐하면은 포렌식을 하는 전문가들이 조작 메커니즘을 모르면은 증거물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조작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조작 메커니즘이 뭐냐? 이렇게 조작한다. 이게 여러분들 포렌식을 하게 되면 확보가 가능한 로그인 기록입니다. 이게 로그인 기록입니다. 자, 첫 번째 투표자가 청운 효자동 1투표소에 와가지고 투표지를 교부받습니다. 시간이 딱 기록됩니다. 6시부터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분이 오신 겁니다. 6시 0000초. 이게 진짜 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름 들어왔습니다. 0600 20초. 20초 차입니다. 이게 진짜 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0600 40초. 진짜 투표지입니다. 진짜 투표지는 모두 20초 간격으로 발간이 됩니다. 네 번째,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짜표입니다. 이게 3초짜리입니다. 원래는 060060에서 여러분들 표가 나와야 되는데 0043 3초 만에 나오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포렌식을 전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2023년도 7월 달에 국정원이 포렌식을 했던 그 자료만 가지고도 선관위를 압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왜 그때 이런 그 기회를 놓쳤는지, 아마 대통령이 이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아마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냐 그렇게 봅니다. 국정원 여러분 수사관들도 이렇게 잘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렌식 결과를 단박에 뭡니까 10분 안 걸려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주도하는 부정선거는 첫째 전산 조작, 둘째 위조 투표지 투입입니다.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이 양보를 했던 2020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양보했던 것이 바로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현장에서 찍는 것을 여러분들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뭡니까? 위조 투표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1단계, 2단계 1차적으로 디지털 조작, 2차적으로 아날로그 조작. 디지털 조작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만큼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4박 5일 사이에 쑤셔 넣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전산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전산 조작은 모두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투표자들이 와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으면은 그때 로그인 기록이 남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투표지가 스캔을 통해서 좀 신분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를 받는 그 시간이 20초 걸립니다. 20초. 예. 예외 없이 20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초마다 한 장이 발행이 됩니다. 예. 한 장, 두 장, 석 장. 그 다음에 뭡니까? 가짜 투표지가 전산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43초, 3초 만에 여러분들 투표지가 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령 투표지인 겁니다. 이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바로 더불어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장당 한 장. 2023년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두 장당 위조 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해 가지고 김태우 후보를 낙선시킵니다. 그럼 두 장당 되면 뭡니까? 여기 3번이 없고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에는 23초에 한 장이 발행이 됩니다. 위조 투표지가. 그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포렌식을 이런 담당하고 있는 방첩사 직원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예, 그냥 전국의 3,500개 가운데 읍면동 가운데 하나 내지 두 개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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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그 3초만 여러분 3초가 몇 표 간격으로 여러분들 3초가 나온지 확인하게 되면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두 장당 한 표가 나오냐, 세 장당 한 표가 나오냐, 다섯 장당 한 표가 나오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2024년 10월 16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10월 16일 보궐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두 장당 한 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20초, 20초, 그 다음에 이렇게 23초. 두 장마다 3초 만에 발간이 되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외에 금정구청장 선거, 부산에 전남 곡성 군수선거,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선거 전부 다 5장마다 이런 한 표가 들어갈 겁니다. 5장마다. 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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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다음에 뭡니까? 3초짜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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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선거 조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 조작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총책임자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한 친구는 서울법대를 나왔고 한 친구는 한양대 법대를 나온 겁니다. 나는 그들이 법정에 단죄되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죄를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징벌의 대상이 되면 나라가 살겠지만 그들이 살고 나라가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나라는 완전히 저는 골로 갈 걸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을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의 여러분들 중요한 시점, 예, 여기 이 표는 여러분들 정말 예, 한번 보실 만한 표입니다. 세 장당 한 표를 도둑질할 건지 두 장당 한 표를 도둑질할 건지. 그러니까 예, 포렌식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포렌식을 막은 겁니다.
예, 포렌식을 왜 막냐? 그냥 포렌식만 당하면 그냥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정상투표는 20초마다, 부정투표지는 3초마다. 이 자료는 변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 투표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러분들 안 뺏기기 위해서 지랄 발광을 든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 종자들, 엄청난 종자들인 겁니다. 나는 그들이 연금이 박탈당하고 전부가 뭡니까? 관련자들이 감방 가는 날이 있기를 확수고대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분간 선거방송 안 했지만 다시 여러분들 대통령이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더 자세한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들 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뭘 그렇게 시간을 들이냐. 10분 만이면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로그인 기록은 절대 손 못 댄다 이야기죠. 로그인 기록을 손을 댈 수가 없다며. 손을 대는 순간 뭡니까? 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예? 선거가 끝나도 예? 원본, 조작본, 조작 단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방첩사에서 이걸 여러분들 포렌식을 했을 겁니다. 국정원이 포렌식한 것만 충분한 겁니다. 왜? 국정원이 여러분들 한 조사에 대략 5%니까 몇백 개 정도는 여러분들 읍면동 자료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시에 여러분들 알아내려면 뭐가 필요한가? 조작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세력들은 전산 조작을 사전투표기에 단말기하고 연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올 때마다 2명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줄지 3명당 한 표를 더해줄지 그거를 결정한 겁니다.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는 대략 5장당 1장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대략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장당 위조투표지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전투표 참가자 숫자로 이름 따지게 되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자 수의 14% 정도를 집어넣은 거고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의 25%를 뭡니까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거고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 수의 33% 정도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자 수의 33%를 위조투표지를 좌파 진영의 단일 후보한테 밀어줘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작업들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윤 대통령은 사심을 위해가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성급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고 본인이 당선되던 2022년도 5월 달 이후에부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유력한 증거는 2023년도 3월 무렵에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해 가지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을 개정한 것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그래서 성급한 것도 아니고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모바일 기기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방법을 택한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애석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현명한 방법은 2023년도 7월 달에 국정원의 여러분들 포렌식 결과 발표 때 그때 대통령이 기술적인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아셨으면은 그때 이미 3,500개의 읍면동 가운데 한두 개 정도만 보면은 부정선거를 그냥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작업을 했으면 훨씬 더 그 이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아니면은 이번 총선 같은 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통령이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서버 포렌식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은 제야 전문가가 포렌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러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긴급히 보내준 자료거든요.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오늘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먹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찬탈한 것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담대하게 집단 관계에 빠진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다투어 가지고 법적으로 여러분들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당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유죄를 내리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통령이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여러분들 진퇴 문제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정세력들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바로 직결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쪽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